볼게요. 퍼머넌트 웨이브. 퍼머넌트 웨이브 기초 역사 먼저 볼게요. 자,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초 역사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됐다고 보시면 수 있어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 진흙을 개어서 막대에다가 머리카락 감싸가지고 굳힌 것이 우리 웨이브의 기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875년에 마셸 그라토가 아이론을 발명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1905년에 찰스 레슬러가 열펌을 시술했고 1941년에 티오글리코산이라는 환원제로 웨이브 제조했다는 거, 그리고 1990년대 특수 롯들을 이용한 펌이 유행했고 2000년대는 열펌, 디지털 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 정의 먼저 볼게요. 모발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을 주어서 모발의 형태를, 구조를 변경시키는 웨이브 만드는 작업을 말해요. 우리 물리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로드 또는 기기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 또 화학적은 우리 약품 처리해서 자극을 주어서 하는 것.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주어서 모발의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원리 먼저 볼게요. 자, 일제. 일제는 환원제라고도 합니다. 모발 내부의 시스틴 결합을 절단시킨 후에 이제로 절단된 시스틴을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웨이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는 환원제라고도 하는데요. 모발을 팽윤시키고 연화시켜서 모발 내부의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작용을 환원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환원 작용. 여기 일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티오글리코산이랑 시스틴이 있습니다. 요 종류 두 개 알아두시고, 이제는 산화제라고도 하는데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시키는 우리 컬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입니다. 이제는 과산화수소, 브로산 나트륨, 브로산 칼륨이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종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제는 환원제예요. 환원제에는 티오글리코산이랑 시스테인이 있고, 이제는 과산화수소랑 브롬산 나트륨, 브롬산 칼륨이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퍼머넌트 웨이브의 도구 볼게요. 로트는 모발을 와인딩하는 도구예요. 와인딩은 파마를 마는 걸 말해요. 자, 파지는 페이퍼라고도 하죠. 머리카락 로트 말 때 도와주는 그 종이 같은 거예요. 모발 끝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고무줄 우리 퍼머넌트 일반 퍼머할 때 고무줄 필요하죠. 그래서 와인딩 후에 모발 로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고무줄입니다. 자, 꼬리빗은 우리 꼬리빗 아시죠? 이렇게 생긴 꼬리빗. 이 꼬리빗은 한쪽 끝이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파팅이나 섹션 탈 때 용이합니다. 이쪽으로 파팅이랑 섹션을 타죠. 자, 다음 퍼머넌트 웨이브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가 있습니다.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는 우리 열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펌을 웨이브를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일제, 이제를 사용한 펌을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욕법과 2욕법, 3욕법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욕법은 우리 어떤 거냐면 일제만 사용해서 웨이브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사용해서 웨이브를 만든다는 건데, 그럼 아까 말이랑 조금 다르죠. 우리 시스틴 결합을 깨는 게 일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다시 고정 안 해주시죠? 하겠죠. 근데 요거는 1욕법은 우리 머리가 엄청 많이 상했는데 퍼머를 걸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많이 상한 머리는 요 일제만으로도 퍼머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용법 볼게요. 이용법은 어떤 거냐면 일제랑 이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자, 일제를 사용해서 시스템 결합을 깨주고 그 다음에 타임을 본 뒤에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이제를 뿌려서 시스템 결합을 다시 재결합해 주는 게 우리 이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기억해 두세요. 자, 삼용법은 뭐냐면 우리 굵은 모발이나 잘 버진헤어 아시죠? 버진헤어는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자연적인 머리를 버진헤어라고 하는데 버진헤어 같은 경우에는 약 침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3용법을 씁니다. 3용법은 뭐냐면 자, 일제를 한번 도포해요. 일제를 한번 도포했는데 모발에 약 침투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일제를 더 한번 도포해 주는 게 3용법입니다. 자, 일제를 2번 도포했어요. 그러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작용이 된 후에는 다시 이제를 뿌려서 시스템 결합을 고정해 주는 게 제 3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용법은 일제 한 번만 쓴 거고 2용법은 일제 한 번, 이제 한 번 쓴 거고 자, 3용법은 일제 한 번, 일제 또 한 번, 그리고 산화제 한 번. 일제 2번 쓰고 이제 한 번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면 화학적 약품 작용에 의한 콜드 웨이브를 창안한 사람은 요 사람이라는 거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피크머니. 자, 콜드 웨이브를 창안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방법 볼게요. 전처리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및 모발 진단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고객이 오면 두피가 어떤지, 모발이 어떤지 꼭 파악해 주시고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요거 꼭 파악해 주셔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용사의 임의로 머리를 자신의 개성에 있게 작업을 디자인을 결정하여도 된다 하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 샴푸. 다음 프레 샴푸인데요. 프레라는 거는 전 처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처리가 있고 본 작업이 있고 전에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것을 프레라고 해요. 그래서 프레 샴푸라는 거는 모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제가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상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샴푸 과정이 프레 샴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프레 샴푸 뒤에는 프레 커트가 있겠죠. 우리 온전하게 다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머리가 너무 긴데 짧은 스타일의 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임의대로 그냥 긴 머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프레로 전처리로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게 프레 커트입니다. 여기 보면 와인딩에 적합한 길이로 커트하는 거 써있죠. 자, 프레 트리트먼트 볼게요. 퍼머넌트 전에 모발이 손상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팩을 해주는 게 프리 트리트먼트입니다. 자, 본 처리로 보면은 자, 브로킹 먼저 볼게요. 브로킹 먼저 타야 되겠죠. 와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상의 구역을 나누는 작업을 브로킹이라고 합니다. 자, 브로킹 후에는 와인딩을 들어가야 되겠죠. 로드 그리고 엔드페이퍼를 이용해서 모발에 일정 텐션을 유지해서 감싸주는 거. 우리 파마 만다고 하죠. 퍼머넌트 만다고 그 작업을 와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일제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일제 도포는 이 부분에서 해두셔도 되고 이 부분에서 해도 무방하신데 여기는 숙달자가 하시는 게 좋고 여기는 숙달되지 못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도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 와인딩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 처음 말았던 와인딩과 나중에 만 와인딩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숙달이 되신 분들은 요 와인딩 하기 전에 다 일제를 도포한 후에 와인딩을 하지만 미숙하신 분들은 요 와인딩을 하신 후에 그 위에다가 일제를 도포하셔도 무방해요. 자, 프로세싱 타임이 뭐냐면 우리 일제 도포하고 와인딩 다 하고 그 다음에 타임 두죠. 우리 어느 정도 약의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놔둬야 되는데 그 시간을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제의 도포 비니캡 씌워서 1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일제 도포 비닐캡 씌워서 10분에서 15분 방치한다는 거. 자, 플레인 린스 볼게요. 플레인 린스는 약 중간 린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린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와인딩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로 우리 샴푸대 가는 거예요. 샴푸대 가서 미온수로 일제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시 와서 머리를 바짝 말려주는 것까지가 중간 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일제를 도포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도포를 해야 돼요. 시스틴 결합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결합을 방해하는 게 일제란 말이에요. 얘는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헹궈내 주는 거예요. 그게 중간 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린스까지 해서 머리까지 말렸어요. 요 로트 다 말려있는 상태에서 말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를 도포하고 이제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치를 했으면 로트 아웃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인 린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인 린스, 로트 제거 후에 약품 성분을 제거하고 미온수로 씻어내기 위한 작업을 말해요.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와인딩 전후에 걸쳐서 일제를 도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프로세싱 다시 한번 나오네요. 프로세싱 볼까요? 일제 도포 후에 이제 도포하기 전까지 방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시간은 약 15분에서 15분 정도이지만 머리에 따라서 조금 더 낮춰질 수 있고 조금 더 둘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테스트 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파마를 와인딩을 했는데 이 와인딩이 잘 나왔는지 잘 나오지 않았는지를 보는 게 테스트 컬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와인딩 로트를 풀어 일제 작용이 잘 되었는지 퍼머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를 도포해야 합니다. 테스트 컬 후에 이제 도포하는 거예요. 자, 다음 후처리 볼게요. 후처리에는 트리트먼트, 타월, 드라이, 콤아웃이 있어요. 자, 트리트먼트는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 린스와 비슷해요. 트리트먼트, 모발 손상 방지 및 영양 공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자, 타월 드라이는 타월로만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콤아웃은 우리 드라이 그리고 마무리 세팅 작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콤아웃은 세팅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스타일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